태국에서 레이디보이로 살아온 나, 어느 날 50대 한국 남성 형식을 만났다. 그런데 이 남자 처음엔 단순한 여행객인 줄 알았지만 그와의 만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형식과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일들. 과연 한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매력적인 걸까? 당신이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와 감동, 지금부터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파이예요. 태국 방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소년으로 보였겠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소녀라고 느꼈어요. 그때는 왜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자신이 레이디보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태국에서는 레이디보이가 그리 낯선 존재는 아니지만 이 길을 선택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 역시 레이디보이로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죠. 어머니는 항상 제게 네가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아버지는 처음에 많이 당황했지만 결국 저를 받아들였어요. 제 삶은 외모로도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어릴 때는 단순한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꿈꿔왔던 여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항상 긴 머리를 원했는데 매끈하게 잘 손질된 갈색 머리는 태국의 태양 아래 반짝이며 빛이 나요. 제 얼굴은 작고 뚜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처음 보면 흔히들 너무 아름다워서 모델인 줄 알았어라고 말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함과 함께 약간의 슬픔이 교차해요. 저는 그저 제 자신으로 살고 싶은데 외모로만 판단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모는 저에게 자신감을 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부담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 몸은 이제 남성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여성으로서의 외모를 완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친구들은 가끔 저를 보고 넌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해주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요. 저는 단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으로 살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저를 보고 완벽한 여성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이 길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외적으로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제 내면에서는 수많은 갈등과 싸워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레이디보이로서의 삶은 저에게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이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저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여행을 계획하게 된 것도 이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결국 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레이디보이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 제 외모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사람들은 저를 완벽한 여성이라고 말해주었지만 그 말들이 저에게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레이디보이로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넘어 내면적인 투쟁과도 같았어요. 여성의 모습으로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제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 저를 보고 말을 걸었어요. 그의 이름은 형식이었고 한국에서 잠시 태국으로 여행을 온 한국 남자였죠. 형식은 50대 중반의 한국 남성으로 다부진 체격을 가진 전형적인 한국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탄탄한 어깨와 강인한 모습이 그의 신체적 특징을 대변했지만 그의 진정한 매력은 그 안에 숨어있는 따뜻함과 다정함이었습니다. 그는 늘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깊은 공감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그의 따뜻한 미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었고 저 역시 그에게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그와 처음 만난 날 형식은 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여행 중이었고 우연히 저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간단한 인사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형식은 태국의 레이디보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에게 그 관심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특히 형식의 눈빛에는 어떤 편견도 느껴지지 않았고 이는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죠. 형식은 태국 문화를 체험하고 특히 태국의 레이디보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는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를 나눴지만 점차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에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 때문이었어요. 그는 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고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형식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는 한국에서는 레이디보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편이지만
너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심을 느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형식은 저에게 한국에 놀러 오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로만 접한 한국은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레이디보이로서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걱정도 되었죠. 형식은 그런 저의 걱정을 이해해 주었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한국에서도 너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면 되라고 말해 주었어요. 결국 저는 형식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한국으로의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가는 것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자 모험이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지만 형식이 옆에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첫인상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의 현대적인 시설과 빠르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은 태국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어요. 특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한국에서의 첫날, 형식과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저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고 그 점이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형식은 한국에서의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함께 먹고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형식과의 대화였어요. 그는 한국 남자로서의 생각과 문화, 그리고 레이디보이에 대한 시각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도 레이디보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저는 한국 남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형식과의 우정은 저에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용기를 주었고 저에게 한국은 단지 여행지가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형식과의 관계가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커져갔어요. 그가 보여준 친절과 배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모습에 저는 점점 형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깊어질수록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 관계가 가능할까? 처음에는 형식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저에게 자주 연락을 했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죠. 한국에서의 삶은 형식 덕분에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방거리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형식은 언제나 저를 배려하며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그가 점점 제게 다가오는 듯 하면서도 뭔가를 망설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레이디보이로서의 제 정체성이 그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했어요. 비록 형식은 언제나 저를 존중하고 이해해 주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레이디보이에 대한 시선이 아직 완전히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입장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도전일지 생각하게 되었죠. 형식의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불안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걱정이 커져가던 중 어느 날 형식과의 대화에서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무심코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묻자 형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야. 그의 말은 마치 저에게 큰 벽이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왜 우리 사랑이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이렇게 시험대에 올라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형식은 저를 사랑하지만 가족과 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깊은 편견과 맞서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식은 저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이어나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듯했죠. 그가 제게 하는 말들 속에는 점점 더 불안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알면서도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식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형식은 자신이 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가 속한 사회적 압박과 가족의 기대를 넘어서기에는 여전히 큰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만남은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우리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날만큼은 대화가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알고 있었기에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형식은 저를 깊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정말 원해. 하지만 현실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게 느껴져.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우리가 이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형식이 한국 사회에서 직면해야 할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형식이 속한 사회적 기준과 기대를 위해서도 싸워야 했고 그 싸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은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하더라도 그의 가족이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만 나 혼자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의 말은 너무나도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식과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이 여전히 저를 위로했지만 더 이상 그 손을 붙잡고 있기는 힘들었습니다. 형식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사랑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벽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형식과 나는 결국 이별을 택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이란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내지 못하는 순간 사랑은 그저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형식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저는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를 놓아주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를 위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식과의 이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더 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저는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이디보이로서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계속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형식과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큰 세상에서 그리고 저 자신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놓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점점 더 우리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형식은 한국 사회에서 레이디보이와의 연애가 가져올 파장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사실은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은 커져가고 있었지만 그 사랑이 한국 사회의 벽 앞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있어서 그저 낯선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식을 통해 느낀 따뜻함은 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한 작은 순간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형식과 함께한 시간들은 그저 사랑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정과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려 깊은 배려와 애정은 한국의 따뜻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형식을 만나면서 이 나라에 대한 더욱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미소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언제나 위로가 되었고 그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한 본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형식과 함께한 시간은 비록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가 제게 보여준 진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났을 때 저는 그곳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그리움 속에서도 형식과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순간들이 저를 항상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은 저를 평생 따뜻하게 해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